전신에 활력도 불어넣고 전신 통증 잡는 마사지와 스트레칭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시면요. 자로 달린 우산이며 테니스공이며 수건이며 밀대, 숟가락까지 이게 다 뭔가 싶으시죠? 요거 지금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활용한 마사지와 스트레칭법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통증 잡으러 가봅니다. 네. 이름하여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한 통증. 그 첫 번째는요. 악소리 나는 통증, 일상을 위협한다. 바로 부위가 어깨와 등 통증입니다. 맞아요. 저도 어깨 아픈 날 많거든요, 박 교수님. 네. 어깨는 우리 관절 중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넓은 관절입니다. 그만큼 또 불안정성도 크고요. 많이 쓰게 돼서 닳게 되는 그런 퇴행성 변화가 쉽게 일어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오십견부터 여러 가지 이제 병이 생기게 되는데 한번 준비된 화면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오십견이라고 하는 것은 동결견이라고 해서 이제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관절이 굳는 거죠. 어깨 관절이 굳어서 아파지는데 또 문제는 이렇게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근육에 염증이 생기면서 거기에 석회가 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더욱 제한이 되고 여기에 또 급성 염증이 생기면 매우 아픈 그런 것이 생기는데 저기 보시는 여러 가지 근육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회전근개라 그래서 관절을 회전근개. 어깨를 몸 안에 붙여주는 안정화시키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파열이 되면 불안정성도 커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염증도 커지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근육통 중에서 근막통 증후군이라고 해서 근육의 근섬유 일부가 이렇게 뭉치는 거죠. 매듭처럼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통증이 생기는 통증 유발점이 생기고 뻣뻣하기도 하고 유연성도 떨어져서 여러 가지 이제 통증의 원인이 되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흔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도 이 나이가 50이 넘어가다 보니까요. 어느 날 문득 남들이 얘기하던 이 오십견이 저한테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깨가 좀 많이 아프고 좀 그러더라고요. 이 또 특히 심하신 분들은 세수하기가 또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아요. 맞는 걸까요, 교수님?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한 50대부터 어깨 문제가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특히 이제 어깨가 굳는 동결견을 얘기를 합니다. 오십견 자체는 일반 용어고요. 의학 용어는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활약낭렬인 동결견이 생기면 어깨가 굳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픈 게 생기다가 나중에는 아픈 게 없어지면서 어깨가 굳어서 옷 입기도 힘들고 머리 빗기도 힘든 분들도 있고 또 통증이 심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대에 염증이 생기는데 석회가 생기면서 염증이 생기면 팔을 이렇게 들어올리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면 불안정성도 있는데 특히 극상근 같은데 파열이 생기면 이렇게 들었다가 이렇게 유지하기 힘들어서 조금만 떨어뜨리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오게 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특히 어떤 분들이 어깨 통증, 등 통증에 주로 시달리는지 저희가 스타파를 준비해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온종일 스마트폰, 컴퓨터, TV 끼고 사는 분들. 자, 그리고 저도 찔리네요. 예, 베개를 높이 베고 자는 습관을 지닌 분들도 예외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분들은 이렇게 무거운 짐, 가방, 전화도 한쪽으로만 이렇게 받는 습관 가진 분들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이게 다 제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깨 통증, 등 통증에 주로 시달리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그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거운 걸 든다거나 이런 거 했을 때도 꼭 왼쪽으로만 매는 사람들이 있고 전화 올 때 무슨 작업을 하면서 한쪽으로 고개를 틀고 한다거나 맞아요. 이렇게 했을 하면서. 때는 한쪽 근육만 계속 긴장을 하게 되고 한쪽 어깨로만 계속 매게 되니까 결국에는 불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또 베개를 만약에 이게 너무 높게 되면은 이게 일자목이 되는 거죠. 꺾이니까. 심하면 거북목이 되고요. 근데 밤새 이렇게 됐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요즘에 지하철 같은 데를 타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맞아요. 스마트폰을 맞아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목 위에가 누가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얼마나 이 목을 지탱하기 위해서 목 뒤에 근육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긴장이 자꾸 되고 목도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되고 또 고개를 구부리게 됨으로써 디스크 내의 압력이 올라가니까 결국에 디스크 내장증이나 아이고. 디스크 탈출증 같은 이런 질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매번 강조하듯이 생활 습관을 바꿔라, 바른 네. 자세를 해라. 짐을 맨 다음에 양쪽으로 교대로 매라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이런 습관을 멀리하는 게 일단 첫 번째겠고요. 특히나 어깨 등 통증 시달리는 분들이 이런 통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둬야 할 핵심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핵심 비법,
아무데나 문지르면 소용없다. 통증 유발점을 찾아라. 통증 유발점 어떻게 찾나요, 박 교수님? 통증 유발점이라는 거는 근육 섬유가 이렇게 매듭이 지듯이 꽉 뭉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풀려고 해도 잘 안 풀어지는데 이 매듭진 걸 풀려면 잡아당겨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스트레칭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으로 치료하는 원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속적인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통증 유발점이라고 하는 근육이 뭉친 데를 갖다 풀을 수 있고 마사지를 하면 이 부위가 좀 부드러워지고 염증 좀 완화시키고요. 그래서 스트레칭 효과를 좀 더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통증 유발점은 어떻게 찾는 건지 한번 배워보고요. 아울러서 등 통증, 어깨 통증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와 스트레칭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교수님 앞으로 모시고요. 네. 우리 김덕현 씨가 한번 시원하게 네. 배워보시죠. 일단 통증 유발점부터 찾아볼게요. 예. 이게 이제 본인이 손으로 닿을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이 손으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목 뒤에 근육 같은 데서 본인이 충분히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봐가지고 아프죠. 많이 굳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 있고 반대쪽도 항상 대칭으로 눌러봐서 한쪽이 더 아픈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픈 쪽이 조금 더 아프게 되면 이쪽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이 부분이 압통점이 되는 겁니다. 아프신가 봐요. 왜 그러냐면 예. 이게 이 근육 통증의 가장 큰 특징이 그 부위에서 아픈 게 아니라 멀리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다음에 양쪽을 또 이렇게 대칭적으로 눌러봐 가지고 한쪽이 더 아픈지를 보게 됩니다. 진짜 만약에 이제 아프시고 왼쪽이 많이 아프다 왼쪽이 그러면 좀 더 나쁜데요. 네. 오른쪽보다. 그다음에 이런데 근육들을 뒤에 있는 근육들을 몇 개를 눌러서 손을 약간 교차해 보시겠어요? 약간 돌아보면 이쪽으로. 예를 들어서 양쪽을 교차해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픈 부위가 되겠습니다. 반대쪽도 그쪽이구나. 눌러봐가지고 비교하고요. 날개뼈 안쪽도 누르게 됩니다. 네.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좀 더 아픈데요. 네, 왼쪽이 조금 더 아프게 되죠. 네네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근육을 풀 것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픈 게 나타나는 데보다는 네. 이게 원래 먼 데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고 만약에 등 뒤 같으면 자기가 안 눌러지니까 남에게 눌러달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견된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기구가 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우산이네요. 이런 뭐 기구 우산으로라도 당장 목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가볍게 잡고. 그러니까 손이 안 닿는 부분은 약간 우산을 각도를 활용하면 줘서 되네요. 예. 아까 그 아팠던 부분을 네. 누르게 됩니다. 요 부분이 좀 아팠었거든요. 그렇죠. 그걸 누르게 많이 아프죠. 예. 살짝 안 아플 정도까지 힘을 빼주세요. 네. 아플락말락하게 했다가 한 20초 정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다시 살짝 눌러보면 아직도 안 풀어졌다. 그럼 다시 힘을 뺍니다. 그러다가 한 20-30초 이 정도 누르고 다시 눌러주고 이걸 허혈성 압박법이라고 하는데 네네. 문제는 피가 안 통할 정도다라는 얘기예요. 한 2-3분 정도 하면 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부위가 문제가 있었는데 같으면 그 부위를 또 눌러주게 되는 좀 더 거예요. 내려가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좀 부드러워졌는데. 네네. 그래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있고요. 여기 같으면 또 세게 눌러봐가지고 아픈 부위가 있었다. 그럼 다시 힘을 빼주고 아플락말락할 정도로 하고 다시 또 20-30초 하고 다시 눌러갖고 네. 다시 또 힘을 빼주고 그다음에 다시 살짝 눌러보고 해서 자꾸 누르게 되면은 이제 이게 아플락말락한 정도로 누르게 되면 힘이 점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다 뭐 처음에 딱딱했던 게 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보시니까 다음으로 뭐 어떠세요, 이런 김덕현 데는 씨? 손으로 잡고 각도를 조금 더 주면 되겠죠. 주고요. 네. 이렇게 세게 해갖고 아프면 힘을 빼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플락말락. 허혈성 이걸 반복을 해서 한 2-3분 정도 해주면 되는데 예. 얼마든지 이제 본인이 이런 기구를 사용해서 혼자 할 수 있죠. 혼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좀 어떠셨어요? 아니 교수님 손을 잠깐 좀 손에 무슨 장치가 있는 것처럼요. 오늘 몸의 마디마디가 아주 시원하게 이게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스트레칭까지 같이 하면 좋겠어요.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등 통증 잡는 스트레칭 배워볼게요. 김 교수님 자리로 모시고요. 노건우 트레이너님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칭까지. 자, 이번에는 자, 스트레칭을 일어나세요. 할 건데요. 예. 네, 이번에는 우산이 아닌 수건을 한번 활용해 수건으로. 보겠습니다. 네, 수건을 활용해서 이 끝에 있는 이 모서리 날을 이용해서요. 이 뒤쪽에 우리가 후두고이라고 하는데, 뒤에 뼈 바로 아래쪽 이렇게 딱 대세요. 그 상태에서 목을 왼쪽 대각선 아래로 숙이면서 이 수건을 당겨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스트레칭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살짝 고개를 들었다가 바로 다시 당기세요. 당긴다. 쭉. 예. 근데 이번에는 전보다는 더 많이 가야 돼요. 한 번만 더 쭉 당겨주세요. 아, 점진적으로. 그렇죠. 네. 팔에 자, 너무 힘이 많이 가는데요. 네. 자, 이번엔 반대쪽, 오른쪽. 팔에 너무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아, 예, 예. 가볍게 그냥 아래 방향으로만 체중을 이용해서 쭉 당기세요. 네. 네. 쭉 당기고. 수건으로 네. 머리를 그렇죠. 쭉 당긴다. 네. 좋아요. 자, 목이 뻣뻣하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아래로 쭉. 네. 자, 이번에는 정면 아래. 정면 아래로 쭉 스트레치 해주세요. 우리가 어깨하고 목하고 가장 관련이 높기 때문에 네. 이 관련된 근육들을 바로 먼저 스트레칭을 해주셔야지 어깨 쪽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 손가락 힘하고 팔 힘하고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체중을 좀 이용 안 해서 그래요. 아, 너무 체중을 타이트하고. 실어서? 체중을 싣고. 그렇죠. 체중을 싣고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 가슴 쪽도 좀 스트레치를 해볼 건데요. 팔을 앞으로 쭉 뻗어서 위로 쭉 올려요. 다음에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당겨주세요. 왼쪽으로. 그렇죠. 살짝. 네. 한 번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자 반대쪽 부들부들 지금 떨고 계셔가지고 제가 더 하면은 너무 힘들어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네, 운동은 아주 적당하게 하는 게 좋죠.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배웠습니다. 아, 제가 마치 능지처참을 받는 형벌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아픔인데 그래도 시원하네요. 시원하게 풀었으니까 예, 예. 다행입니다. 일단 자리로 아, 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